자, 이번 시간에는 그 부가가치세 부속소리의 마지막 파트인 여기 수용신고와 가산세라는 것을 배우는데, 앞에서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각 파트들에 대해서 지금 부속소리들을 쭉 봐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누락된 자료가 있었다면 우리는 수정신고를 해야지 돼요. 뭐 수정신고하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 수정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용어부터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선 수정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수정신고인지, 또 수정신고의 용어들은 어떤 걸 구분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설명해 드리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보편적으로 확정신고 때 그냥 같이 몰아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걔를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형태. 누락한 자료를 신고할 때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언제 신고한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는 확정신고를 지금 이번에 했는데, 얘 또 뭐 확정신고에서 누락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기수에 예정신고 때 신고합니까? 안 돼요. 확정신고 때 신고가 끝났다면 여기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신고란 용어가 나오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날짜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신고하는 걸 우리는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날짜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예정신고 때 누락할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정신고 때 누락을 했다? 예정신고는 며칠까지 했었어야 되냐면 4월 25일까지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신고 때 누락을 했어요. 누락을 했으면 얘를 확정 신고할 때, 즉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를 갖다가 첫 번째 신고의 형태고, 두 번째로는 확정 신고 때 확정 신고인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한 자료가 잘못됐어. 그래서 얘를 바로 수정 신고를 해야지 돼요. 수정 신고를 언제까지 했다고 가정을 하냐면 8월 10일까지 했다고 가정을 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확정 신고인 확정 신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얘를 아예 신고를 못했어요. 그리고 신고 며칠 날 했냐면 8월 10일 날 그냥 했다 그러면 얘를 기한 후 신고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8월 10일 날. 그러면 수정 신고와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수정 신고라는 것은 신고 확정 신고, 얘가 신고가 먼저 돼 있는 경우예요. 있는 것을 수정하는 거, 그때는 수정 신고라는 용어로 쓴다. 되셨나요? 그런데 확정 신고 때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고 날짜가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그 용어를 우리 앞으로 뭐라고 쓴다? 기한 후 신고라고 써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수정 신고할 때 용어 구분하시면서 이 용어도 구분이 안 되고 뭔 뜻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신고에 대한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자료가 누락됐으니 거기에 대한 가산세 반드시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 가산세를 계산하는 파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잠깐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좀 실무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누락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실무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연발급이다 또는 미발급이다 그런 용어도 하나 잠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지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발급을 해야지 돼요. 세금 계산서는 지금 우리 흔히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대로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지 되는데 지금 다 써보죠. 공급가액은 1000만원짜리, 세액은 100만원짜리 발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공급 날짜는 언제였었느냐면 3월 25일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언제까지만 발급하면 돼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니까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4월 10일까지만 발급하게 되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했어요. 그런다면 얘를 갖다가 언제까지? 일기 확정 있죠? 일기 확정인 7월 25일 이내 발급을 하게 되면 얘는 지연 발급이라고 불러요. 지연 발급. 오케이? 지연 발급이라고 부르고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는 공급가액 얼마? 공급가액 1000만원에 곱하기 1%가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예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7월 25일까지도 발급을 못했어. 그래서 얘를 언제 발급했냐면 7월 25일이 지난 7월 31일 날 발급했다 그러면 날짜 지났죠. 확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얘는 발급을 했다 할지라도 미발급이라고 봅니다. 미발급은 가산세가 1000만원의 공급가액 똑같아요. 1000만원에 대해서 2%가 가산세예요.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제가 지연 발급과 미발급에 대한 날짜 이렇게 구분해 드렸어요. 확정신고 기간까지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가산세 계산한다는 걸 갖다가 지금 요 샘플 하나 갖고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이따가 여기서 설명 나온 자료 하나하나 계산할 때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테니까요. 자, 세금 계산서 첫 번째, 지금 여기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세액 100만원짜리 매출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지연 발급을 했다 그러면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우선 세금 계산서에 대한 1000만원 곱하기 1% 그러면 가산세가 얼마가 계산되죠? 10만원 계산되죠?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여기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내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저기 세금 계산서 일기 예정 때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세 그 금액이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서가 잘못되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불러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을 갖고서는 계산합니다. 미납 세액 곱하기 몇 퍼센트? 10%.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 가산세 곱하기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여기 가산세율은요 4가지가 있어요. 신고불성실에서 여기 가산세율은 4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 위에다 써놔 드릴게요. 우선 가산세율은
지난번에 써드렸는데 까먹었다. 어떡하지? 가산세율은 보면 되지 뭐. 무신고. 무신고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신고일 때는 부당하게 신고 안 한 경우 일반. 이거 지난번에 근데 한번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요? 일반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소. 신고를 했다거나 초과 환급을 받은 경우. 근데 얘도 부당하게 받았다 그러면 부당. 그다음에 또는 일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총 지금 네 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신고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는 얘는 40%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또 얘도 부당이잖아요. 얘도 40% 적용해요. 그런데 우리 주로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일부러 부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안 했는데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신고이긴 하는데 일반적인 무신고일 경우 부당하게 무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20%라고 적용해야 될 가산세율은 20%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소 신고를 했다거나 얘는 초과 환급을 받았다거나 그랬을 때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은 우리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과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매출세액 여기 나와 있죠. 매출세액을 여기 과소 신고한 거예요? 초과 신고한 거예요? 과소 신고한 거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됐다면 얘는 가산세율 10% 적용한다고 얘기 드렸죠. 여기 무신고에 해당되는 거는 TET 2급에서는 무신고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이 계산식대로 금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 미납세액은 여기 부가세 세금 못 낸 거 있죠. 미납세액 100만원. 그 다음에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 적용해요? 10%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니까 누락해서 그랬던 거고. 경감세율은 좀 여기다 써놔야겠네. 경감세율은 수정신고일 경우, 수정신고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확정신고했는데 수정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경감세율은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보셔야 될 거. 얘는 어디다 써놓을까? 여기다 써놓을까요? 경감세율은 1개월 기준으로 해서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경감세율은 90%를 경감해 준대요. 가산세 계산된 금액에.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면 75%를 경감해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6개월 이내면은 50% 경감해 준다고 했거든요. 빨리 할수록 더 많이 경감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경감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 계산할 때는 여기에 반대되는 거 써야 되겠죠.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7월 여기 원래 예정 신고해야 되는 날짜가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누락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얘 누락된 거 3월 25일자 거를 언제까지 신고했었어야 되느냐면 4월 25일까지 신고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얘를 언제 신고했냐면 지금 7월 25일날 신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추 3개월 되죠. 날짜 따져보면 91일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3개월 이내, 한 달은 지났잖아요. 왜? 확정신고 때 신고하니까. 그러면 여기 경감세율은 어떤 걸 적용시켜야 되겠어요? 75%를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니 반대로 여기 몇 퍼센트를 적용하면 되겠다?
25%를 적용하면 여기 금액이 얼마 나오겠죠? 그게 가산세예요. 가산세는 100만원 10만원이죠. 10%니까 곱하기 25% 하면 25,000원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경감세율까지 반영해서 가산세, 여기 세금계산서 1,000만원짜리 누락하게 되면 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이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 신고 불성실 가산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세에 3개월 전에 100만원 내야 되는데 돈 못 냈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1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특히나 매출 하나 누락하잖아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얘는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하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미납세 계산해야 되겠죠. 이자 계산하는 거니까 미납세 곱하기 만분의 2.5. 만분의 2.5가 하루치 이자율이에요. 하루치 이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분의 2.5.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이론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때 한번 말씀해 드리고 지금 또 하니까 좀 이해하는 게 좀 지난번보다는 낫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이해하시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실 것 같아서. 그런 다음에 얘가 만분의 2.5가 하루치 이자라면은 지금 미납 일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미납 일수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가산세가 얼마인지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그대로 계산해 보게 되면 만분의 아니지 100만원 곱하기, 그죠? 만분의 2.5 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250원 나오죠. 곱하기 만분의 2.5. 그럼 250원 나올 거예요. 250원이 하루치 100만원에 대해서 이자라고 한다면 지금 미납일수가 9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50원 곱하기 91일 하면 되겠죠. 250원 곱하기 91이라면 22,750원. 얘가 가산세예요.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000만원, 세액은 100만원짜리를 예정신고 기간 때 누락했다면 가산세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10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25,0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22,750원 세 개를 합친 금액이 여기 가산세로 계산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도 한번 미리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은 교재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놓으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394페이지에 보세요. 39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표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정, 일반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나와 있죠. 얘가 요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395페이지 보시겠어요? 3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수정신고시 감면, 기한 후 신고시 감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여기 화면 봐주세요. 저는 여기 거 수정신고시 감면 되는 거 요것만 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를 애시당초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신고를 안 했으니 빨리 신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1개월 이내 신고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50%는 그래도 감면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50%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해당되는 문제들 몇 번 풀어보시게 되면 여기 시험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연습을 하게끔 자기 시험 문제를 내니까 참고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394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미납세액에 대해서 10만 분의 25, 만분의 25나 10만 분의 25나 2.5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틀려서 이렇게 해놨나 보다. 그 소수점을 착 빼먹으니까 10만 분의 25 이렇게 해놨네요. 자, 내용은 확인해 보셨죠? 알아. 그럼 내가 이것도 너무 자세히 설명한 건가? 설명 이해 충분히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산세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393페이지 입력해 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 다 끝났어. 그럼 내일 아침에 여기 가산세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